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매주 월요일 이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저희 MTN을 고정하고 계실 텐데요. 빨리 만나러 갈게요. 오늘도 메이크잇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 시장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부터 스물스물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듯 하더니 오늘까지 이렇게 네. 시장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차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자 말씀 네. 많이 주셨는데요. 그 그림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미국 증시는 뭐 그 그림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완전요. 네. 딱딱 맞아 떨어져서 참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미국 증시 흐름대로 국내 증시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면서 좀 지수가 2,400에서 2,300 초반까지 와르륵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CFD라는 또 약간 파생 연계되는 좀 레버리지가 좀 과도한 그렇다 또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에게 그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 반대 매매까지 출회되면서 사실 저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면서 이런 신용 반대 매매 출회 요런 느낌. 그러니까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 빠질 것 같으면서도 툭 떨어지고 네. 버티다가 툭 떨어지고 요런 느낌은 또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린이 분들 또 주식 투자하신 지 1, 2년 차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번 과정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을 거고 네. 지금도 오르고는 있지만 뭔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강 센터장과 함께 시장 한번 내다봐 보시죠. 네. 저희 오늘의 만평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보겠습니다. 네. 예, 코스피 2,408원, 그쵸? 2,410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8월까지 2,700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센터장님, 뉴욕장부터 네.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뉴욕장은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라인을 껑충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일찍 마무리가 돼서요. 뭔가 예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챙겨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간상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31,500포인트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새벽에 마감한 지수는 31,500.68에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미국 지수 얘기입니다. 국내 증시는 요 기대감보다 이 지수 라인보다는 좀 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기술적으로 31,500포인트를 살려주었고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5월 20일 저가 평균 3635포인트를 최소한 거기라도 살려야 된다 하는데 네. 의미 있는 31,500포인트를 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고비는 32,70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의 저항으로 심플하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봉, 주봉, 그리고 분봉에서 240분봉, 120분봉 이렇게 쪼개서도 분봉을 분석하고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2,700포인트를 가는데 이게 당장 다음 주 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영차 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저 자리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차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5월 20일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3635포인트 저점 자리까지를 눌리더라도 그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야 방금 말씀드렸던 32,700포인트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보고요. 네. 나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1,350p. 맞습니다. 요거 말씀 주셨었잖아요. 11,350과 11,50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더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11,6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요것도 그 다음 마디가 자리인 12,100에서 200포인트, 12,200포인트를 목표로 그러니까 다음 주 제일 빨리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다음 주, 네. 다다음 주 해서 한 2주 터울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미국 증시 서학개미 분들은 저점에서 저번 방송과 저저번 주 방송을 보시고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그 구간까지 눌림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 그러나 비중을 다 정리하지는 않는 전략으로 미국 증시 나스닥 관련 종목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어저께 애플이랑 테슬라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단기 저항 구간에는 좀 왔어요. 그러나 다시 눌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똑같습니다. 5월 20일 저점 기준이 11,035포인트 구간입니다. 이 11,035포인트, 그러니까 11,100에서 11,035포인트 자리만 지지를 구축을 해준다면 밑으로 사실 이게 심플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1,000포인트를 내려오면 그 구간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11,000포인트는 손절 자리, 그러니까 절반 손절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또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손절 대응보다는 계좌 관리를 통해서 12,100포인트, 200포인트를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상담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우 기준으로 32,700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12,100에서 12,200 이 구간이 이제 다음 레벨로 우리는 기준을 삼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쉬면 너무 좋은데 쉽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길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지 그 아랫단도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국내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힘겹게 올라가더라도 한 2,450까지는 네. 조금 올랐으면 참 예쁜 그림이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그래도 연이틀 급반등 해주면서 지금 현재는 2,409포인트 코스피 기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 너무 중요한 구간이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상해 종합증시 좋아요. 네, 한 네, 네. 5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와. 강조드렸던 구간이 국내 증시가 안 좋고 미국 증시가 안 좋아도 상해 종합증시는 3,4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오늘 3,39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와도 중국 관련 종목들, 상해 본토에 투자하고 있는 ETF는 좀 계좌 관리를 좀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현을 하시라. 네네 네. 수익 실현을 그렇다고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게는 70% 그리고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확보를 네.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50 이 구간을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손바뀜이고 개인 투자자들, 투기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를 추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저점에서 장대 양봉을 나온 다음에 갭상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또 갭상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흐름으로 2,400 라인은 최대한 진짜 빠르게 살릴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여러 미디어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 좋게 2,410포인트 구간을 올라섰는데요. 이제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일단 2,410포인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제가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면 요 이틀의 캔들 6월 20일과 6월 17일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6월 20일 캔들이 2,372포인트입니다. 메모를 해두시면 좋은데 2,372포인트를 지지선을 구축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분봉을 살짝 보여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2,372포인트를 훼손을 순간적으로 했다가 그 자리를 빠르게 그러니까 27일 아침 9시 15분에 2,372포인트까지 버티다가 2,365 언더슈팅하고 그 다음에 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2,372포인트에서는 심리적으로 이거 올라가다가 이제 실패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372를 다시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잘 지지해 준다면 저는 다음 레벨을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2,45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6월 16일 날 저점 자리죠. 2,447 그리고 6월 15일 자리 2,436. 그래서 다음 이게 디테일하게 하면 2,436, 2,447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2,450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살짝 장중에 뭐 2,372가 살짝 이탈되고 그런 빠르게 거는 회복되는 건 괜찮은 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2,450 단 그 2,372가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 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좀 볼까요? 약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2,300에서 2,400 100포인트 좀 빠르게 올라왔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너무 고점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2,550을 이번 6월에서부터 7월 둘째 주 전까지 7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아니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네. 여기서 심리만 무너지지 않으시면 되리라. 오늘 그리고 뭐 한 줄 제가 만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700? 네네 8월까지? 2,700 정도는 가셔야 그래도 2,900, 2,800에 샀는데 3,000에 샀는데 이런 분들도 그 자리에서는 다시 코스피 지수가 또 2,500, 600을 또 내려오는 또 그 다음 시나리오가 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약세장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걸고 지켜볼 수 있는 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챙겨볼 구간들은 많지만 그래도 위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좀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네. 어디로 갈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앵커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삼성전자보다는 네. 현대차, 자동차. 네, 자동차 섹터. 그렇죠.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현대차는 10% 정도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포기하고 현대차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가장 현명 방법은 절반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또 쫓아가면은 또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요. 삼성전자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6월 16일 65,500원 그리고 6월 16일 65,500원 6월 14일 61,000원. 그래서 65,500원과 61,000원 사이까지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저는 이번 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 3% 정도만 올라오면 되는데 그 자리는 또 저항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크게 부러지는 저항이 아니라 살짝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봐서는 63,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보지 않을까. 그래서 63,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또 리스크 관리를 좀 계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7월 달, 8월 달을 향하는 흐름에서 2,700 가면은 삼성전자는 좀 더 높게 보면 어디에요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가 이제 69,000원. 예.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막 7까지는 안 되는 거군요. 71,000원 정말 뭐 여러 가지가 타이밍이 적절하게 잘 맞으면 네. 또 미국과 중국의 또 관세 철회에 대한 이슈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슈팅이 나오면 또 그 부분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네.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우리 이미 많이 수익이 나 있고 네. 많이 올라왔고 네. 하지만 급하게 오늘은 따라붙을 거는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 내일 뭐 다시 오전장에 좀 더 올라가서 그 전에 저는 163,000원, 5,000원 요 자리에서 191,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많은 미디어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5,000원 이하 내려와야 현대차는 공략할 수 있다 하는데 네. 저희는 일단 내일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청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낙 시총이 크니까 제가 이 미디어지만 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서는 또 단기 저항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제가 가격을 제시를 굳이 해드린다면 바로 5월 10일 저점 자리가 176,000원이고 181,500원이 그 다음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81,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81,500원을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현대차는 20만 원을 향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대차, 삼성전자 네. 체크하고요. 환율 좀 보죠. 네, 환율. 와, 역시, 오랜만에 의미 네. 있게 이렇게 뚝 떨어져서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어떻게 오늘 하루 쳐나면 안 되는데요. 일을 쳐나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차트는 제가 그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300원을 살짝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게 1,300원 치고 막 가는 흐름이 아니고 살짝 네. 오버슈팅 하고 나서 1,270원, 60원을 향하는 흐름이 툭 나올 것이다 했는데 너무 운 좋게 1,283원까지 그리고 차트상 툭 부러지는 흐름까지도 나와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쁜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환율이 막 부러져 가지고 1,25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0원, 70원. 그래서 1,260원 정도가 아마도 지수 상단에 살짝 저항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60원에서 60원을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지수가 단기 저항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은 다시 반등으로 1280원에서부터 90원 사이까지 또 반등. 그러면서 거기서 고점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시원하게 좀 부러지는 흐름으로 1230, 40원까지 내려가고 그때가 이제 7월에서 8월 향하는 랠리,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본격적으로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네. 측면을 잘 보시면 미스터 마켓은 환을 가지고 그렇게 큰 거대한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바로미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 혹여나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음 놓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체크하면서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또 매수 타이밍 잡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강은부 센터장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꾸려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메이크잇 강은부 센터장과 함께 신의 한 수 진행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